자와 오, 해와 사는 체와 용이 바뀌어서 사용되고 있다 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생방이라고 한 부분에서는 무엇을 두려워한다? 움직이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은 생방이라는 것은 인신사회를 말하면서 충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지지를 갖다 큰 틀에서 조금씩 접근해 나가면서 흔히 말하면 생지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죠. 지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표현을 할 때 생지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왕지 또는 왕하다, 이거는 왕성하다, 왕하다는 의미로서의 왕지지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죠? 또 하나는 묘지라고도 하고 고지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흔히 고지라고 표현을 하죠. 고지 또는 묘지라고도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분리를 하기도 하는데 고지로 표현하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고 창고에 딱 저장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죠? 묘지는 뭐가 된다? 이게 무덤 속에 들어가는 지지라고 볼 때 묘지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생지라고 하는 것은 뭔가 생방은 충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했는데 생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시작하는 거죠. 시작하는 거니까 생지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시작은 지지니까 사계절이 있겠죠. 그죠? 사계절이 있는 데서 사계절 중에서도 봄이 있을 수 있고 봄의 계절, 흔히 이거 다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인사, 신, 해가 될 것이고 이것은 이는 뭐냐면은 봄의 시작이다. 그죠? 그래서 사계절에 생지니까 살생도 되지만 날생도 된다. 그런 의미에서 사계절의 시작이다. 그런 의미로 사는 봄, 이거는 여름의 시작이고 신은 가을의 시작이죠. 그죠? 해는 겨울의 시작이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를 했을 때 천간은 기적인 의미가 있고 또 먼저 어떤 행동으로 실질적인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적으로 먼저 일어난다 그랬죠. 근데 양은 그것이 빨리 드러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음은 해를 넘기거나 또는 그 시기가 지난 후에 그 기운이 발생한다고 말을 했죠. 그죠? 그러면 천간과 지지를 또 음과 양으로 나눈다면 천간은 또 양이잖아요. 또 지지는 음이잖아요. 지지 중에서도 양지는 뭐다? 발생이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과 사가 어떻게 했어요? 더 양이잖아요. 그래서 더 빨리 그런 어떤 원인이나 결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겠죠. 거의 길흉이 빨리 드러날 수 있고 여기에서도 상대적으로 신해는 음이잖아요. 그죠? 네, 목화는 양이고 금수는 음이다 한 게 있었죠. 그죠? 음양 분리할 때. 그 부분에서 신과 해는 조금 드러나는 게 더디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생지는 파동이다. 움직이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것이 움직이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인신사회로 이게 서로 충이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신사회가 됐죠.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면 생지가 움직인다면 이 생지를 또 다르게는 우리가 역마라고도 표현해줘. 그죠? 역동적이다, 활동적이다. 생지 말 그대로 역마라고 하면 말이 막 달리는 모습이고 그래서 역동적이다, 활동적이다, 새로운 시작을 잘한다. 그 중에서도 인사가 어떻다? 더 잘하죠, 양이니까. 그래서 또 이것을 분리를 하면 금과 수는 또 상대적으로는 좀 정적이고 기운이 전일한 기운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수렴하고 응축하고 자기를 잘 준비를 하고 좀 눈치를 보는 게 많겠죠. 예를 들어 뭐예요? 무조건 질러보자. 그 중에서도 더 강한 게 화. 그죠? 요 시작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영만하면, 그러면 이런 것은 활발하고 활동적이고 새로운 시작을 잘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지지니까 기운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행동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래서 임신충이 되거나 사해충이 되면 이것은 봄과 가을의 충이고 여름과 겨울의 충이잖아요. 또 그렇게 쉽게 판단해도 됩니다. 이 부분을 하나, 그래서 이제 생지는 생하는 쪽의 방향은 동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하는 것은 바로 인신충이 되거나 사해충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지지에서는 이게 이제 고의 결합했습니다. 고지 묘지라고도 표현을 했죠, 그죠? 흔히 이게 뭐 중국 같은 데는 창고에 저장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묘지 안에 사람이 죽으면, 그러니까 결혼식보다도 장례식에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고 더 많이 막 저장을 하는 그런 의미도 있죠. 무덤이 큰 게 중국에 많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면 고지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이거는 계절의, 이거는 시작이라고 했지만, 묘지나 고지는 무덤에 묻히거나 창고에 가둬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장하고 뭐 저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쌓아놓는다, 무덤 속에 가만히 갇혀 있는다. 저장의 의미도 있지만 갇혀 있다. 이 갇혀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나? 디귿받침. 응? 디귿받침. 디귿, 갇혀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갇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무덤 속에 있다. 이게 저장이기도 하지만 무덤도 될 수가 있다, 그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진술충미를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미 술축이다, 그죠? 네. 진미 술축인데, 이건 계절로 보면 뭡니까? 이게 바로 환절기가 되고 계절이 바뀌는 시기를 환절기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진술충미를 사계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그죠? 사계, 뭐 음악도 있잖아요, 사계. 봄, 여름, 가을. 그럼 이거는 봄의 기운이고 여름의 미토 기운을 저장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술은 가을의 기운을 저장하고 있고, 축은 겨울의 기운을 딱 저장하고 있다. 땅속에 묻혀 있다고도 할 수 있죠. 저장할 수 있다. 그런데 고의 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꾸로 진술충미가 되어야 된다. 진술충미가 되면은 진술충이고 충미충이다. 이것도 역시 계절적으로 보면 뭐가 된다? 계절적으로 보면은 봄과 가을이 충하고 또 겨울과 여름이 충하는 거예요. 똑같죠? 그래서 이런 충은, 그래서 이거는 또 이거는 붕충이라고도 말을 하죠. 똑같은 기운이잖아요. 토. 똑같은 기운이 충할 때는 식물끼리의 충이다. 그러면 이 충은 어떻게 했어요? 충하면 열린다 했지. 충하면 좋다는 소리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이론에는 약간의 다른 논리가 있을 수 있고 또 논란의 소지가 있는 원리인데, 단 하나는 충해도 토는 그대로 있다, 그죠? 가끔 뭐 지진이 나서 토가 갈라졌다 해도 다시 또 땅이 그대로 되는 거와 똑같은 원리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열려야 된다는데, 충하면 열린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이제 우리가 이 지지에 대한 기초적인 것을 지나가면서 좀 더 자세하게 할 때 논하도록 하고, 그래서 묘지는 고의 계라고 했는데 열리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여기는 다른 이론이 있다. 그렇게만 아시고 다음에 가서 또 얘기를 해보자고요. 대신에 충을 하면은 두려워한다 했지만 이거 열려야 했는데 크게 두려워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같은 기운끼리의 충이기 때문에 그 여파가 좀 덜하다 이렇게 봐도 되죠. 근데 왕지라고 했는데 이걸 갖다가 폐지라고도 했어요. 폐지라고도 했는데 이렇게도 한번 봅시다. 폐한지라고 했어요. 폐지. 근데 이제 이 묘지를
흔히 이게 이제 무엇이 고지라고도 하지만 우리는 흔히 화개라고도 하죠. 그죠? 화개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토는 봄에 끝이고 여름에 끝이고 하니까 봄의 기운을 다 느꼈으니까 조금 넉넉한 여유가 생긴 사람이다. 또 산절수절 경험을 좀 많이 했다. 그러니까 무토 우리가 흔히 무게합하고 늙으니까 젊은 처자를 만나서 지낸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또 토가 되면은 소위 묵은 소리 잘한다 또는 옛날 지나간 얘기 잘한다.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봄을 겪어보니까 진토가 되는 내가 봄을 겪어보니까 말이야 봄이라는 게 이래.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기운이 올지 모르지만 난 그건 다음인데 여하튼 옛날에 그랬어 이런 소리를 잘하지. 그래서 옛날 소리 햇소리 또 하고 신소리 잘한다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왕지는 흔히 또 뭐라고도 얘기를 하느냐 많이 하죠. 그죠? 왕지는 우리가 많이 했던 얘기들이 있죠. 도하, 자, 오, 묘유니까 저희 인묘진 할 때 묘에 해당하는 거 묘 한번 같이 적어놓고 한번 해보죠. 자, 묘, 오, 유다, 그죠? 순서대로 하자. 자묘, 오유, 그러니까 수부터 시작을 해서 좀 그거 한데, 인, 묘, 이게 진이잖아요. 그러면 봄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인묘가 봄인데, 진은 뭐라? 봄의 마지막 부분. 봄의 기운을 잘 간직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봄에서 여름으로 갑자기 시원하고 선선하고 온도가 생활하기 참 좋은 데서 갑자기 한 30도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땀이 뻘뻘 나고 적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적응하는데 그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토가 있는 사람들은 흔히 뭘 잘한다? 중계나 중매를 잘하고 서로 매치를 잘 시키지. 또 중화다. 중간에 이제 자축, 인묘, 진 할 때 축, 자축에서 인묘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인묘진, 사오미, 신술, 해사축이잖아요. 끝부분이잖아요. 끝부분에 있으니까 뭔가 경험을 했으니까 잘 조율하고 조정하고 또 땅속에 잘 가둔다는 의미도 있다. 근데 폐지, 왕지라고도 하는데 도하라고도 하지만 이것도 도하도 되지만 흔히 함진이, 도하니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죠. 그죠? 왜? 가장 왕한 기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의 가장 왕한 기운이 오가 될 것이고 수의 가장 절정의 기운이 자가 될 것이고 목의 가장 절정의 기운이 묘가 되고 유의 가장 금의 가장 계절 중에서도 온전하고 확연하게 계절의 기운이 나타나는 게 유금이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가장 강한 기운이니까 싸움을 하면 어떻게 된다? 내가 가장 강하니까 지기 싫겠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폐지는 이거는 또 다르게는 왕지라고 했죠. 그죠? 공충, 충을 만나면은 뭐를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라 했어요. 잘 유출해야 했어. 왜냐면은 자와 이 충이 된다는 것은 소위 자오, 묘유 이렇게 충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물과 불이 겨울과 여름이 똑같죠, 그죠? 봄과 가을이 여기도 봄과 가을이 겨울과 여름 이러듯이 그러면 이제 이런 충이 될 때 자세히 살펴 왜 자세히 살피라 했느냐? 결국은 좌와 오가 싸움을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수국하죠, 그죠? 그다음에 묘와 유가 싸움을 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금이 뭐 치잖아요. 이걸 보니까 어떻다? 만약에 수가 강한데 오가 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은 꺼져요. 바로 꺼져버리죠. 만약에 이게 식상이고 이게 관성이란 여자의 경우에 어떻게 했어요? 본명으로서 이렇게 딱 앉아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자, 이게 관이잖아요. 네. 이거는 자식이잖아요. 네. 자식을 출산하면 어떻게 된다, 이게? 남편과 어, 헤어진다. 싸움을 하는 거야. 지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했는데, 근데 만약에 오가 이런 식으로 있다 해도 이게 만만치가 않죠. 금이 깨뜨릴 수 있잖아. 네. 그럼 결국 여기서는 뭐까지 들어가줘야 된다? 여기서도 뭔가 막아주는 게 있어야. 자, 그러면은 뭐 병호 정도 있으면 다르죠, 그죠? 병호다 이렇게 접근이 되어 있으면은 자가 오를 충해서 이 병화가 강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 없다?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자와 오 충을 할 때도 오의 힘이 강하냐 약하냐를 봐야 된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와 유는 이거는 수와 금이잖아요, 그죠? 수와 금은 쉽게 뭐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와 묘를 깨트리기 쉽죠? 네. 그러면은 오나 모가 묘가 자나 유를 충하기가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오가 자를, 묘가 유를 충하는 거. 좀 어렵지 않나요? 이게 되려면은 강해서. 결국은 오가 적어도 여기 인이 있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가보가 되든지 해서 힘이 있어야 요걸 충할 소지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자세히 살피가 합니다. 충이 될 때. 함부로 무조건 자가 오를 충한다. 기본적으로는 자와 유가 오나 묘를 충하는 게 맞죠. 그런데 자가 예를 들어서 천간에 그 절지가 되든지 또는 자가 여기에 거꾸로 뭐 목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자가 오를 충이 되어 있더라도 쉽게 충하지를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간에서는 그러면 인신사회가 있으면 서로 충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천간에서는 충을 하면 인신충하면 이거는 일방적으로 깨질 소지가 있어서 폐지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인신충이나 사회충은 사실상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우리는 인신충을 하면 금이 목을 쳤다, 수가 화를 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좌우 이거는 왕지라서 그렇지만 이렇게 생지에서는 인신충을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인신충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 지장간을 보면은요, 지장간도 이제 앞으로 하겠지만 인중에 병화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간목이 있고 토는 다 왜? 생지는 근본 시장간의 시작이 이제 다음에 시장간 하겠지만 토를 바탕으로 합니다. 모든 활동을 하는 게 인사신에 있는 모든 활동을 하는 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이. 그래서 여기는 지장간의 시작을 무토로 시작한단 말이다. 물론 신에 대해서는 기토로 시작한다, 무토로 시작한다 두 가지 양론이 있고 무토와 기토가 다 있다는 지장간의 논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무토로 시작한다. 태중에도 무토로 시작한다. 물인데 무슨 토가 있냐? 물인데 물이 고여 있으려면 토가 없이는 고여 있지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토가 다 있다. 근데 토는 제껴놓고 그러면 신에도 다 신에는 뭐냐면 가장 본래의 기운이 뭡니까? 경금이잖아요. 그렇죠? 천간으로 치면. 그 다음에 이 인신사회는 뭔가 새로운 역동적이고 새로운 시작을 잘하다 보니까 내가 인인데도 미리 어디로 가려고 준비를 하느냐? 화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중에는 병화가 있어. 천간, 지지에 있는 천간을 따져보면. 사중에는 그럼 뭐가 있겠어요? 사중에는 경금이 있는 거예요. 신중에는 뭐가 있다? 임수가 있는 거예요. 왜? 시작하면서 벌써 앞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긍정적이죠. 그죠? 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는 긍정적이다. 그 다음에 여기도 임목이, 신금이 임목을 완전히 충한다 하지 못하는 게, 신금 중에는 뭐가 있다? 수가 있다 그랬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것도 일방적으로 여기는 보면, 어유 갑경충이고, 병임충이고, 무토 그대로 있으니까 그렇지가 않지 않느냐 하는데, 거꾸로 갑경충 하는데, 병화가 경금을 어느 정도 제압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수국화 하는 게 아니라 수가, 임수가 간목을 생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무토가 뭘 할 수 있냐면 수를 제압할 수도 있어요. 상호간에 견제가 되는